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오늘은 꿈 상담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뭘 알아야 꿈을 꾸지. 그 직업을 알려주마. 꿈 상담. 네, 수요일 꿈 상담입니다. 뭘 알아야 하던 말던 하죠. 해서 저희가 그 직종에 계신 분을 직접 모시고 도대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는지, 얼마나 버는지, 미래는 있는 건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의뢰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학을 앞둔 축구 해설가가 꿈인 학생입니다. 그런데 축구를 하기에는 소질도 좀 부족하고 체력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축구 해설가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근데 축구 해설가를 하려면은 이제 축구를 해서 나중에 축구 해설가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공채 시험을 봐서 축구 해설가가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축구 경기라는 게 매일 있는 게 아니라 경기 있는 날에만 해설을 하는데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다른 회사처럼 월급인지 연봉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축구 해설가가 꿈인 분의 의뢰를 받았는데요. 해서 저희가 이분을 불렀습니다. 누구냐? 컷을 먼저 들어보시죠. 안심할 수 없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기회가 있는 첼시. 중앙 빼주고요. 런닝 킥스. 자, 박지성 왔어요. 박지성. 네, 박지성의 자, 득점. 이건 아주 결정적인데요. 네, 박지성. 자,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 목소리. 왜 이러셨어요? 네. 목소리를 일부러 그렇게 내신 겁니까? 아유, 일부러 낼 수가 없죠. 네. 좀 흥분해가지고요. 또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치고 나가질 못해서 저런 불상사가 나왔습니다. 네, 목소리를 들으시면 다 아시겠지만, 서영욱 MBC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축구로 하기까지 네. 쓸데없이 따신 분이죠. 네. 원래 전공은 원래 대학에서 신문방송학과 전공했고요. 그러고 나서 좀 기자 활동을 좀 하다가 뜻한 바 있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어떤 뜻한 바가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기자도 하면서 제가 축구 해설을 2000년 때부터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해외 축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해외 축구를 하는데 물론 여기서 정보 얻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그쪽 분위기도 좀 느껴보고 싶고 또 그쪽에 좀 아는 사람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하러 다녀와야겠다 해서 기자를 잠깐 관두고 영국에 가서 공부를 잠깐 하고 왔습니다. 그 외에 축구와 관련된 뭐 기자 생활 그리고 네. 리버풀 대학에서의 축구 관련 학과 네. 외에 축구와 관련된 어떤 커리어나 경험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축구 기자를 하게 된 계기도 제가 이제 커뮤니티 활동, 동호회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때 PC통신 같은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그 뜻있는 어떤 분을 만나서 제가 웹진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토탈사코라고. 그쪽에서 토탈사코 유명했죠. 네, 자금 지원 같은 거를 해주셔서 네. 한번 그 나래를 펴봐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축구 정보도 많이 이제 교류도 하고. 그리고 망했죠? 망했다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상당히 좀 뭐랄까 이쪽 직업을 해도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 대학생 때였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때. 예. 아하. 이 모든 게 해설자가 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꿈의 범주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축구를 많이 보고 이런 직종에 관심이 있었지만 근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 언저리에 있다 보니까 하게 됐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 초반에 SBS에서 네. 프리미어리그 중계하면서 네.
등장하셨죠 그때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SBS 스포츠 채널에서 유로 네. 2000을 중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2000년 여름이었죠. 네. 유럽 선수권대. 근데 그때 그 당시 담당 PD분들이 여러분들 해외 축구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저한테 맞습니다. 연락을 해서 일종의 어떤 그 멋있게 얘기하면 애널리스트라고 할까요? 그런 대회에 대한 정보나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제가 조언을 해주는 걸 했었는데 처음에 도움이셨군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때 좀 젊고 나름대로 좀 보기에 흉물스럽지 않은 외모에 또 목소리도 나쁘지 않고 뭐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9월 달에 그 SBS에서 축구 채널이라는 걸 열었습니다. 네.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러면서 담당 PD분이 한번 와서 해보지 않겠느냐. 자기도 새로운 시도기 때문에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볼 생각 없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게 이제 2000년 9월이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박지성 선수가 유럽 진출하면서 네. 그러면서 살 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그 2002년 끝나고 바로 갔죠. 박지성, 이영표 선수가. 그렇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히딩크 감독 인기 워낙 많을 때여서 MBC 공중파에서 PSV 중계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MBC는 그 챔피언스 리그, 유럽 네. 챔피언스 하고 있었고, 그래서 2001년부터 제가 MBC로 넘어와서 중계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유럽 축구 중계를 할 사람이 이제 필요해지고 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한테도 기회가 많이 왔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축구 선수 출신들이 대부분 해설을 했고, 근데 축구 선수 출신이라고 한다고 해서 유럽 축구에 특별히 해방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먹고 살 길이. 네. 그럼 박진영 선수한테 굉장히 감사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심지어 저는 2005년에 책을 한 권 냈는데요. 네. 그때 마침 또 박지성 선수가 맨유를 가주는 바람에 네, 지금 후광을 많이 입었습니다. 아, 유럽 축구 기행이라고? 네. 책 맞죠? 그렇죠. 저도 봤습니다. 크게 네. 재미는 없었어요. 네. 잘 팔렸습니다. 아, 대박 났습니까? 나름대로? 아, 나름대로는. 아, 박지성 선수 브로마이드를 끼워줬어요. 그것도 효과를 봤던 것 같고. 근데 제가 그 전에 이제 1년 살짝 넘게 유럽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그때 경험들 위주로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사람들이 많을 때고 저도 갔다 온 거를 좀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냈던 운이 거였는데. 참 좋으신 분이에요.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를테면 제가 한국에서 유럽 축구를 제일 잘 알았던 것도 아니고 어떤 거니까. 2002년만 아니었어도. 네. 그죠? 박지성 선수가 유럽에 가지만 않았어도. 모든 건 히딩크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러고 보니까 그 SBS의 박문성 씨나 네. KBS 한준 씨나 네. 저도 사실 축구 매니아라서 네. 그분들 해설도 좋아하고 그 중에 이제 서영욱 씨 해설을 잘 안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대부분 축구 사이트 운영자나 축구 잡지 편집자 출신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이런 건 어떠세요? 그 선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니기 때문에 해설하다가 이런 건 내가 부족하구나. 이런 걸 느끼실 때는 없어요? 뭐 선수들이 그 충돌을 했을 때 어느 부위가 아픈 것이며 또 얼마나 아픈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한 거라든지. 저도 그게 항상 궁금해요. 예. 선수들이 나뒹군단 말이죠. 네. 헐리우드가 아니라 네. 다이빙한 게 아니라 진짜로 나뒹굴었는데 분명히 저 정도 그러니까 표정으로 봐서는 도저히 다시 못 뛸 것 같은데 한 2, 3분 내에 뛴단 말이죠. 그럴 때 저걸 아픔을 참고 뛰는 건지 네. 뛰면은 잊혀지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 보면 그 중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팀이 넘어지면 아픈 거고 상대 팀이 넘어지면 시간 끈다고. 근데 그 구분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해보니까 다들 경기인 출신분들 얘기하시는데 당사자가 아니면 잘 알 수는 없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경기인 출신분들 본인들이 뛰어봤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대해서 힘을 실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비선출 출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만일 자기 견해가 있더라도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또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해설자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경기인으로서의 그런 명성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고요. 경험치는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그 외에 정보적인 부분에서 많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비선수 출신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메워줄 수가 있어서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일종 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앞으로도 과연 그 수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이제 의문이 있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많이 경험했던 세대들이 은퇴할 무렵 혹은
지금 한 80년대 이후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선수로 뛰면서도 유럽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고 팔로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은퇴를 해서 잠재적인 해설자군에 들어왔을 때는 비선 출신들을 굳이 쓸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꿈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뭐랄까 본인이 있는 시장을 어떤 경쟁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뭐 그건 아니고요. 네. 뭐 시장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굉장히 이게 좁은 시장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수요가 더 이상 나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축구 콘텐츠라는 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많은 경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영국에 있으면 다른 나라 경기 보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만 있으면 뭐 얼핏 생각나는 것만 해도 챔피언스 리그, 그렇죠. 뭐 프리미어 리그, 독일 분데스리가, 뭐 스페인 리그 이런 것들을 거의 뭐 무료 수준의 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미 포화 상태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꿈을 갖고 언젠가 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지만 현실을 정확히 깨달아라. 굳이 이렇게 좁은 영역에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내가 있는 영역에 오지 마라. 진입 장벽이 높다. 네, 뭐 그렇게 몰아가시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이 일을 하더라도 유관 분야에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기자를 하든 아니면 뭐 요즘 에이전트 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또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뭐 특히 이제 축구 기자 같은 저널리즘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서 특히 이제 기자 같은 경우는 공채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또 길드도 넓고 매체가 많기 때문에 요즘 온라인 매체도 많고 오프라인 매체도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작을 하는 목표를 잡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해설자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있을 때가 언제인지 예측이 되지 않는 데다가 뽑는 것도 무슨 공채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유관 경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담당 PD 분들이 괜찮다고 싶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또 외모와 목소리도 사실은 영향을 안 끼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그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준희 씨를 보면 뭐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굉장히 천재적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조차도 잘 모르는 네. 그런 식의 어떤 그 남들과 비교가 안 되는 특장이 확실히 있고 압도적인 어떤 역량들이 있을 경우에는 뭐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거는 길러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축구 해설을 목표로 그 정말 돌을 닦듯이 뭔가를 그렇게 연마를 한다고 해서 그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좀 없기 때문에 굳이 이 일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중고등학생들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러시구나. 네, 왜냐하면 일단 TV에 나오고 굉장히 좀 보기에 멋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긴 한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학생은 뭐 학업 성적을 잘 받는데 충실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정말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차차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어릴 때부터 이 일만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성장을 했을 때는 아예 이 직종 자체가 비선 출신들한테는 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미 유럽 리그에 친숙한 선수들 출신들이 많죠. 예, 이미 지금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많이 알고 있고 아예 유럽에 뛴 선수들도 많으니까요, 이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 어릴 때부터 여기에 그 매혹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또 자신과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설을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네. 그분들한테 기본 정보로 네. 이런 데이터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해설하면 얼마나 주나요? 천차만별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0만 원부터 뭐 300만 원까지. 10만 원은 어떤 경우, 300만 원은 어떤 경우입니까? 10만 원 경력이 없는 경우죠. 처음 시작하는 경우. 아, 그렇군요. 네. 본인은 건당 300만 원 정도. 아, 300만 원 받으면 제가 여기 안 오죠. 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네. 지금 그러니까 박문성 해설위원, 한준희 해설위원, 김동환 해설위원도 요즘 네. 유머 감각으로 네.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요.
그런 분들 네. 혹은 서영욱 씨 네. 정도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도 되나요? 뭐 다 다를 겁니다 아마. 네.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도. 왜냐하면 뭐 일의 개수가 다르고 또 각자 회사마다 책정된 게 다를 테니까.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우스운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안 무서워요. 해주세요. 아니 뭐 우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래 친구들보다 많이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게 1년 계약 단위로 계약하십니까?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계약이 아니고요. 계약을 했을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고. 아 지금은 그야말로 건다운을 하시나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이군요 지금. 일용직이요. 농담으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일용직이라고. 근데 그야말로 무일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프리랜서인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은 넘으십니까? 건당? 월은 넘죠. 월이야 넘겠죠. 네. 근데 월이 안 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 이를테면 원이라고 하면. 그 유럽 축구 중계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K리그 중계도 하는데 그러니까 유럽 축구 중계만 하는 경우에는 뭐 6, 7, 8월 달은 수입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전적으로 봤을 때 이 일만 전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직종이에요. 어떤 여타 어떤 건바이 건으로 생기는 일들을 꾸준히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래 친구들보다 많이 받기도 하지만 해설만 가지고는 했을 때는 사실 저희 또래 친구들만 해도 보통 회사에서 차장급 뭐 빨리 잘 나가는 친구들은 부장급 되는 친구도 있지만 그 친구들에 그렇죠. 비하면 훨씬 못 받죠. 예, 그래서 그렇기 다들 때문에 글도 쓰시고 다른 활동을 꼭 많이 그래서 하시는 그런 건 거예요. 아니지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수요가 예. 있고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글과 방송이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즐겁게 하는 거지만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TV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 주는 어떤 그 후광 효과가 있는 데다가 네. 수입적인 면에서도 그런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메일이 거의 매일 한두 통씩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해주는 편이고요. 액수를 그러니까 얘기하진 않지만 이것이 일부러 레드오션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생각만큼 화려하지 않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 금전적인 면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네. 어쨌든 이게 그 계약을 하건 안 하건 간에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물론 잘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만일 내가 몸담고 있는 쪽에서 콘텐츠가 없어지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중계골 못 땄다거나 그렇죠. 뭐 미움을 사거나 네. PD들한테 이를테면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네. 당장 일이 없어질 수 또는 있는 여지가 시청자들이 항상 있기 갑자기 때문에 항의를 한다든가 그렇죠. 네. 뭐 한 그런 번 경우- 실수를 했을 때 이게 커버가 안 되는 생방송으로 그런 나가는 상황이고, 예. 나가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볼 수는 좀 없죠. 그러니까 일단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던 저나 박문성 씨나 한주인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래 해왔고 운이 좋아서 좀 약간 우선권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 후배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시작하려는 분들한테까지 그 어떤 긍정적인 답을 주기에는 이쪽이 그렇게 그렇구나. 예, 긍정적이지만 않다. 어쨌든 중요한 경기 현장에서 중계한다는 거, 네. 그리고 그 선수들 직접 만난다는 거, 이 축구 팬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엄청나게 부럽거든요. 그건 그렇죠. 뭐 돈을 얼마나 싸주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선수를 많이 만나는 거는 기자가 훨씬 많이 만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메리트를 느끼시는 분들,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은 기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그런 특히 아주 중요한 경기들 있잖아요. 이번 주말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중계가 있는데 그런 경기는 축구 팬이라면 다들 꼭 보고 싶어하는 경기잖아요. 근데 그런 경기를 내 육성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영광이자 엄청난 매력이고 10년 지나도 똑같은 목소리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축구 중계라는 게 사실 우리가 보는 건 똑같지만 사람들의 기억은 우리가 어떻게 말해주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헛발질을 했을 때도 왜 저렇게 하냐고 욕을 하면 그 선수는 정말 죽일 놈이 되는 것이고 아, 저 상황에 저럴 수 있는데 정말 좋은 시도였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선수는 다르게 기억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을 혹은 누군가의 추억을 우리가 좀 직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매력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이 갖는 보람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앞서 얘기했던 뭐 물질적인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나도 축구 팬이었던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수많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의 몸을 거친 어떤 그런 견해를 주입시킬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권한이자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가장 그렇군요. 경제적 매력이 생각만큼 덜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축구와 관련된 역사 네. 또는 기억 이거를 만들어내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듣기에도 매력적입니다. 사실은. 네, 보기에도 그렇죠. 부럽고. 그 마지막으로 네. 짧게 말 나온 김에 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네. 며칠 있으면 있습니다. 네. 며칠 일요일 새벽에 있죠. 네. 네. 이틀 후군요. 네. 네. 이틀 후에 있습니다. 우선 박지영 선수 선발인가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 75% 정도 봅니다. 선발 확률. 승패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죠. 네, 뭐 대부분이 바르셀로나 우승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2년 전에는 네. 대부분 또 맨유의 우세를 점쳤거든요. 네, 근데 그 경기가 그 바르셀로나가 완전히 압도를 했던 경기였고 그 경기 보시면 제가 역대 봤던 퍼거슨 맨유 경기 중에서 그렇게 상대에게 휘둘렸던 경기가 없었거든요. 일방적으로. 네. 처음에 한 10분 남짓. 네. 박성훈 선수가 뭐 멋진 그렇죠. 슛도 했었고 네. 좋은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경기도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그때처럼 일방적일 것 같지는 않고 좀 박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승패 예측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예측을 하고 끝내자면? 연장전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연장전. 되고요. 예. 바르셀로나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게 뭐 전반적인 대부분의. 네. 박성훈 골을 넣으면 맨유가 이기겠지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따로 한번 시간 마련해가지고 축구 관련된 상담을 또 한번 할게요. 네. 꿈이 아니라, 왜냐면 제가 서영 씨를 사실은 좋아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계속 틱틱거렸는데.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애틋하고 제법 요긴하고 결국 통쾌한 상담.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담 대기실이 있습니다. 사연 올려주시고요. 채택되신 분들에겐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소형 가전제품 혹은 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있는 그대로의 실천은 언제나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9시 35분에 뵙겠습니다.